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제가 최근 몇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는 복식, 호흡, 온욕 등등 제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꼭 해야 될 숙제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요. 원장님은 약을 쓸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쓰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떤 질환으로 한의원에 가보신 분들은 원장님한테 열심히 설명 듣고 원장님이 약 드셔보세요 하고 약을 주어줬는데 이게 무슨 약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양약은 약국 가서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으면 요즘은 A4 용지에 약에 대한 설명이 아예 이렇게 쫙 출력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한약도 이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 한약을 처방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약을 쓰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혹시나 이 내용이 길어지면 다음 편의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의학과 양의학의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양약은 어떻게 보면 옷으로 치면 기성품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죠. 가령 폐섬유증으로 치면 전국의 어느 대학병원을 가든지 약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로이드, 피레스파, 오페브 중에 하나를 받는 건데 한의학은 그렇지가 않죠. 한의학은 전국의 한의원이 약이 전부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 정장인 셈인데 그런데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나한테 맞는 옷 맞아? 이 질환 검증된 약이야?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충분히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들의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설명이 없다 보면 그냥 한약은 맥을 짚고 처방을 하는 약 또는 뭐 그냥 보약 뭐 이런 형태로 잘못 인식이 되기도 했죠. 한의서적에 쓰인 한문 그리고 한의학적인 용어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 그 의미를 알아듣기 쉽도록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한의사 전체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인식을 바꿔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저는 환자분이 오면 무엇을 보느냐? 저는 쉽게 말하면 열등생, 우등생 가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궁중에 있는 어이가 되었다고 쳐볼게요. 왕의 자식들이 만약에 아파요. 이때 제가 잘 고치면 왕의 눈에 쏙 들면서 엄청난 권력과 명성을 얻겠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치료하던 왕의 자식들을 고치다가 그 자식이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제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명의가 되려면 잘 나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골라내서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과정이 정말 정밀하고 정확하다면 제가 명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과정 판단이 둔하고 판단이 틀렸다 이러면 제 목숨 유지하기 힘들게 되겠죠. 궁중에서 뭐 쫓겨나겠죠. 이제는 다행히 시대가 바뀌면서 왕가의 자식을 뭐 고치지 못하면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대신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환자와 눈높이를 공유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죠. 저는 스스로를 질병이라는 사건에 대한 환자분의 변호사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환자분은 자신이 어떤 질환, 특정 질환, 예를 들면 폐섬유증 또는 기관지학증을 COPD라고 하는 건강의 문제를 두고 저라는 사람에게 사건을 의뢰하러 오신 거죠. 저에게 치료를 받는다면 저는 그 사건을 수임한 거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법원에서 한번 깨지고 즉 패소하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면 한의원을 처음부터 찾진 않거든요. 이제 막 CT 찍고 진단을 받고 정보를 얻으려고 유튜브를 막 찾아보고 이런 분들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본원에 내원하신 분들은 상당수는 대학병원을 몇 년간 다니면서 약도 처방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낫지 않아서 또는 증상이 악화되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대학병원에서 약은 다 똑같이 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낫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들이 무엇인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공부로 치면 열등생인 거죠. 이렇게 뭔가를 놓치고 있는 또는 정상적인 레벨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빨리 찾아내고 개선시키는 것이 그 다음에는 승소하는 대입으로 치자면 재수에 성공하는 키포인트겠죠. 이걸 환자분과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원장님은 어떤 약을 쓰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약은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몸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게 되겠죠. 제가 이런 우등생, 열등생을 구분하기 위해서 환자분이 오시면 항상 확인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혀예요. 제 핸드폰에는 혀 사진이 아마
수천 장이 있을 건데요. 제가 혹시나 핸드폰을 만약에 분실해서 누군가가 제 핸드폰을 습득해서 사진첩을 열어보게 된다면 정말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어쩌면 뭐 변태인가? 이럴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왜냐면 혀사진과 누런 가래 사진만 쫙 가득하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뭐 다른 뭐 삼성이나 이런 LG폰을 안 쓰고 아이폰만 쓰는 이유도 아이폰 뭐 홀릭 뭐 아이폰 사랑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플도 저는 거의 없거든요. 다름 아니라 혀랑 가래 사진 때문이에요. 아이폰 카메라가 미세 초점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핸드폰보다 확실히 좋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참 전에 제가 다른 핸드폰을 한번 써봤는데 가래의 미세한 물방울과 이 혀에 갈라진 백태 이런 것들을 빨리 초점을 맞추질 못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바로 아이폰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만큼 이 설진이 호흡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마름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호흡기 질환을 제가 저번에 두고 수분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호흡기는 수분을 머금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계로 치면 바로 셧다운 되는 겁니다. 폐섬유증으로 보자면 폐섬유증에서는 혈액 내 수분이 충분히 채워져야, 즉 혈액 안에 수분이 충분히 탱탱하게 채워져야 말초 혈관까지 힘있게 돌면서 간질 조직을 적셔줘요. 근데 이 힘이 떨어지면 말초 혈관이 쪼그라드는 거죠. 이 붙어버리는 거죠. 이때 만약에 말초 혈관이 어느 정도의 내경이라도 유지하고 있다면 이 사이에 스텐트를 넣거나 또는 바이패스라고 하죠. 우회로 이런 걸 만들어주는데 이런 간질 조직의 말초 혈관은 엄청 가늘기 때문에 스텐트를 넣는다거나 우회로 바이패스를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이 마르면서 탈수가 진행되면 간질 조직의 섬유화는 진행하게 되겠죠. 이런 이유로 모세혈관이 가장 가늘어지는 폐의 끄트머리, 가장자리부터 섬유화가 진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에서도 수분의 부족은 점액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호흡기 면역의 가장 기초라고 표현했던 점액 손모 운동의 활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래를 못 밀어내는 거죠. 들어오는 균을 못 밀어내고 가래가 들러붙게 되겠죠. 그러면 균과 가래가 쌓이게 되겠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에서도 충분한 수분을 머금은 상태에서는 폐포의 표면 장력이 유지되면서 폐포가 찌그러지지 않아요. 폐포의 허탈이 방지가 되고 기관지 내경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 수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폐포의 형태 유지도 힘들어지고요. 꽃감이 쪼그라들듯이 또는 말린 미역이 쪼그라들듯이 기관지도 수축이 생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서는 설진이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셈인데 왜냐면 이 점막의 탈수, 입마름의 정도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맥은 매번 보지는 않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체질의 강약을 구분하는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하는데 설진은 원장실에서 환자분을 뵙게 되면 매번 그냥 항상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액의 부족은 호흡기 증상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체내의 점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쓰는 한약을 보음제 또는 보혈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점액을 보충한다, 뭐 혈액을 보충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뭐 맹문동, 당귀, 숙지황, 건지황, 뭐 녹용, 구기자, 산수유 뭐 등의 이런 약재인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어떤 약을 쓸 때 화살로 치면 관역이 아주 넓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올림픽도 봤지만 화살을 쏘는데 10점짜리 관역이 이렇게 좁지 않고 이렇게 넓다 칠게요. 그러면 누구나 대충 쏴도 10점이 되겠죠. 몸이 건강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화기도 좋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좋은 것들은 금방 흡수를 하고 부작용은 잘 안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점액을 보충하는 보음제만 듬뿍 넣어주어도 그 약효를 금방 흡수해내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내요. 공부로 치면 공부머리가 좋은 거죠. 그런데 본원에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네, 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래는 건강한데 몸을 일시적으로 무리한 분들이죠. 갑자기 장례를 뭐 2박 3일 치른다거나 이사를 며칠에 걸쳐서 했다거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밤을 샜다거나 이런 분들인데 전체 환자에서 보면 소수에 속하죠. 그러면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냐? 몸이 약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수분은 기관지로 바로 가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수분은 이 기도가 아니라 식도로 들어와요. 그런데 소화력의 흡수력도 좋고 심장의 짜는 힘도 좋고 이러면 내가 먹는 수분이 몸의 구석구석으로 팍팍 들어갑니다. 먹는 물이 호흡기까지 금방 적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아까 말한 건강하고 관역이 넓은 분들이고요. 본원에 오시는 건성기관지 성향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소화기 흡수력도 약하고 혈액을 구석구석 돌려주는 짜는 힘도 약해요. 이런 분들은 물을 먹어도 충분히 흡수한 다음에 호흡기 점막으로 보내질 못하고 그냥 밑으로 다 새는 화장실만 자주 가는 거죠. 소변으로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매우 건강하다면 점액을 보충하는 보음제
보혈제 이런 약만으로도 호흡기 질환에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이런 건성기관지 체질의 분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오래 앓은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만성 질환자분들은 소화 흡수력을 도와주는 소화제 그리고 혈액의 펌핑을 도와주는 발산제라는 한약을 같이 써줘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소화제에는 가스활명수라고 유명한 소화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창출, 후박, 진피 이런 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약들도 들어가지만 이 밖에도 백출, 산사 같은 소화제와 메가, 신곡 같은 소화 효소의 개념의 그 효소 개념의 한약제도 있는데 이런 약들도 같이 배합이 되는 거죠. 참고로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원래는 몸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라 건강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소화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몸이 마른 체형의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 항상균, 폐기종, 기흉 같은 질환들인데요. 이분들은 소화기가 매우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도 소화기가 약한 데다가 기관지 확장증 또는 비결핵 항상균 같은 경우에는 독한 항생제를 오래 드셨던 분들은 속이 정말 녹아내렸다 싶을 만큼 약해진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결핵 항상균 같은 경우 약을 먹으면 한 1년 6개월 정도 먹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약을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요. 제가 아주 예전이죠. 개원 초기인데요. 이런 분들을 치료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병도 꽤 진행을 한 상태인데다가 기침, 가래, 객갈 같은 호흡기 증상도 심하면 측은지심이 있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보통은 이런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요. 당연히 뭐 그렇겠죠. 일부러 악한 마음 먹지 않는 한 누군가의 아픈 증상을 빨리 도와주고 싶겠죠. 뭐 치료하는 제 입장은 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럴 때 좋은 재료를 듬뿍 넣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점액도 많이 모자라니까 보험제도 더 넣어주고 소화제도 뭐 모자라니까 소화제도 더 넣어줘야지.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화가 제일 잘 되는 물은 그냥 맹물입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뭘 먹는 행위 자체가 일을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일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환자는 그냥 금식을 시키면 속은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시험 안 치면 제일 편한데 대신 이렇게 하면 치료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력이 약해지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약을 쓰면서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간혹 점액을 만드는 보험제나 보혈제를 많이 쓰면 소화력에는 부담을 느끼고 남들은 소화력이 촉진되는 매실청 같은 이 새콤달콤한 것들을 먹어도 속이 아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변이 풀어진다거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배에 가스가 찬다고 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관역이 좁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고요. 소화력이 강한 분들은 뭐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팍팍 먹어서 내 것으로 흡수를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좋은 것을 줘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 밑으로 새버리는 거죠. 훨씬 더 섬세하게 약을 써야 되는 거죠. 한약의 처방에는 약에도 경중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골같이 푹 우려내서 기름진 느낌의 보약 개념이 강한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두터울 후자를 써서 미가 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리차처럼 약성이 가벼운 경청한 처방도 있는데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무거운 약의 소화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에게 약을 쓰더라도 약의 첩수나 한 팩의 용량도 조절을 하고 있고요. 남들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약들이 이분들에게는 소화시키기 힘든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상온에 있는 물과 음식을 전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야 할 만큼 속이 차갑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쓰면서 잘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을 돌려주는 개념의 발산제는 이런 개념의 발산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약이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감기약인데요. 감기에 먹는 한약 중에 대표적으로는 아시는 약이 쌍화탕 도 있지만 한의사들은 구미강활탕 이런 약을 떠올리거든요. 여기에 뭐 강활, 독활 이런 약이 배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약들이 어떤 약이냐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땀을 내게 하는 발산제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출력을 끌어올리는 약들입니다. 제가 설진과 함께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옥시미터, 맥박 그리고 손톱입니다. 옥시미터와 맥박은 호흡기 질환에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옥시미터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손톱도 제가 한번 꼭 보는데요. 뭘 보는 거냐면 색깔이에요. 손톱의 색이 만약에 건강한 분홍색이고 저는 추위도 잘 안 타고 땀도 잘 나는 분들이라면 이분은 혈액순환, 즉 엔진의 출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피가 쌩쌩하게 잘 도는 거죠. 그런데 손톱의 색이 희끄무리하고 바탕에 금도가 있는 데다가 손발도 차면서 저는 운동을 해도 땀이 남들보다 잘 나지 않아요. 또는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혈액이 구석구석까지 팍팍 치고 가지를 못하는 분들입니다. 자동차를 치면 엔진에 힘이 없는 거죠.
혈액이 폐 구석구석까지 가줘야 혈액에 있는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가래와 균을 처리하기도 하고, 혈액 자체가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원천인데, 손톱도 휘고 땀도 적은 체질의 분들은 혈액을 돌려주는 발산제로 모질하는 출력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욕도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분들에게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자, 제가 오늘은 호흡기 환자분들에게 많이 처방이 되는 보음제, 소화제, 발산제 등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별 한약재 이름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호흡기 환자분들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 큰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 큰 틀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별 환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모질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약인데요. 제가 환자를 볼 때는 환자분이 가지고 오신 CT도 보고 옥시미터와 맥박도 자세하게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체형과 체중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원을 하시면 혀 한번 봅시다, 손을 한번 줘보세요, 이런 진료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오늘 언급드린 이런 배경을 두고 하는 행위였음을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환자분들이 호흡기 질환을 관리할 때 더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